네, 황금 추세 시간입니다. MBN골드 김성남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목요일인데 시장 계속해서 월화수목 보면은 장 초반에 낙폭이 좀 컸다가 그래도 중반으로 갈수록 살짝 줄어드는 그런 흐름은 나타나는 것 네. 같아요. 계속 이 박스권에서 살짝 움직이는 약세장이 아닐까 싶고요. 우리 공략해봤던 종목들은 분위기가 어떨까요? 네, 일단 뭐 분위기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뭐 어제도 저는 오늘은 좀 하락적으로 얘기를 드렸었죠. 예, 그래서 어제도 뭐 심지어 올라가면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도 크게 정리했다라는 얘기까지 좀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저는 지난 금요일부터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계속 오면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이 시장의 반등은, 그러니까 목요일 날은 어떻게 될지 방향을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던 거고요. 수요일까지는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할 수 있었던 요인들이 분명히 이 자금 흐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서 내일 금요일 또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 금요일하고 조금 비슷한 양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에 채권 발행이 초장기채인 50년물 발행이 있었던 날이거든요. 근데 그게 크게 부각되지를 못해버렸어요. 보통은 그런 장기채가 채권 발행이 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잘 되면 시장이 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5년물 채권 발행이 있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바이백이 이제 있었던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시장의 상승들을 이끌어주는 요인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오늘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해서 올랐다면 좀 내려가는 게 맞기는 하다라는 부분이고 미국이 오르고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과 약간 별개일 수는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50년물이라는 초장기채예요. 자, 생각을 해보시죠. 자, 우리 국가에서 그렇게 채권 발행해서 뭘 하죠? 시중에 다시 뿌리죠. 유동성 공급이라는 부분들. 그런 차원들에서 성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증시도 아무래도 그런 효과들로 많이 상승했던 부분들이고요. 내일은 30년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초장기채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단기채들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는데 장기채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8월 달에도 50년물 발행해서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친구가 나 당장 내일 바로 갚을 때니까 오늘 1,000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이제 뭐 내일이라고 하니까 빌려줄 수 있겠지만 나 10년 동안 쓸 거니까 나 1,000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선뜻 어렵죠. 약간 그런 부분들.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겠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뭐 불확실하죠. 5년 후, 10년 후 정도는 뭐 밝게 보지만 뭐 30년 후, 50년 후는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 요인이고 그래서 만약에 내일 그런 부분에서 30년 물도는 약간 50년보다는 짧지만 장기채라서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지난주 금요일처럼 조금 움직임이 조금 오전에 상승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실패를 하면서 좀 중간에 더 떨어진 요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가 내일까지는 조금 시장 흔들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 유의하자. 그게 성공하면 오히려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게 성공해버리면 엄청 크게 오를 수도 있으니까 비관적으로만 볼 거는 아니고 그런 요소들도 생각해보면 시장의 상승과 하락 정도의 부분들을 맞추어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포인트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제가 좀 빅히트에 대한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드렸더니 저 어제 얘기 듣고 빅히트 접근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조금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됐어요. 저는 이제 18만 원 이하 정도는 충분히 공략 가능한 자리라고 네.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조금이고 다만 그것을 너무 크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20만 원을 좀 쉽게 넘기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하는 부분들은 좀 고민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자율적인 작은 반등 정도에 생각해서 빅히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지 여기서 이제 큰 상승으로 간다라는 부분들은 밸류에이션상으로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쉽게 생각해보죠. BTS 좋아요. 매우 좋지만 과연 빅히트가 BTS와 같은 그런 친구들을 또 길러낼 확률이 높을까요? 과연? 그 정도 급이 되는 그게 가장 그런 큰 리스크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빅히트 정도 되면 좀 쉽지 않다. 뭐 군대도 이제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도 다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관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우리가 어제 4조 오양을 좀 네. 말씀드렸죠. 4조 오양 오늘 조금 올라요. 뭐 시장이 흔들어도
제가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시장 흔들려 버리면 크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손실이 크게 된다거나 내가 다음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크게 오른 종목이 아닌 바닥권에서 눌림목 주고 이제서야 올라갈 만한 그런 요소를 가진 종목들로 접근하자라는 게 현재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조고양도 오늘 보세요. 안 빠지죠? 안 빠지고 조금이나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분명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도 공략 가능한 그런 자리다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스24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오늘 약간 그냥 이것도 더 떨어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안전한 자리로 말씀드렸던 거고 수익이 지금 한 2% 이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이제 앞으로 흐름들적인 부분에서 오늘 할인 쿠폰이 뿌려진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시도하는 부분들이니까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의 요소를 좀 우리가 너무 알려지거나 너무 막 급등하기 심한 종목들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유행하기도 해요. 쇼핑 관련된 부분들의 쇼핑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롯데 쇼핑이랄지 혹은 이 편의점 관련주들 그리고 해마로푸드라는 종목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해마로푸드가 조금 말씀드린 지는 시간이 좀 됐죠. 8월 달에 말씀드렸던.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요 종목도 그때 당시 말씀드릴 때 많이 오르고 내리고 부분들이 별로 없이 이제 출발할 수 있는 종목.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햄버거 잘 아시잖아요. 햄버거와 치킨으로 유명한 맘스터치 이런 부분들에서 분명히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게 지금은 코로나가 그나마 우리나라가 조금은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안전한 상태이긴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확진자가 어제에 비해서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간편하게 그냥 포장한다거나 내지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종류가 상당히 다시 부각되는 부분들도 있으니 이런 쪽들 보시고 그다음에 한파 관련된 부분들 올 겨울은 너무 추울 거야 이런 부분들에 많이 예측이 돼요. 그래서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랄지 혹은 파세코 같은 겨울 캠핑 그런 난로 파는 이런 것들도 최근 많이 부각되고 있으니까 그 점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이제 얘기를 시장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서 해마로푸드도 이제부터 하나의 시작점이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린 지는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흐름상 이제 밀리질 않잖아요. 밀리지 않고 올라가는 상승 추세를 이제 타기 시작하는 부분들이라서 이제 한 3,4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더 도전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해마로푸드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최근에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최근에 독감 백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지 않을까 부분에서 오늘 말씀드려보니까 오늘 종목도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독감 백신 접종 때문에 좀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종목이 있었나요? 네,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것들 한번 오늘 말씀드려볼 종목 바로 얘기를 드려볼까요? 일신바이오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신바이오이고요. 코드 번호가 068330이네요. 현재가가 7,510원으로 오늘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신바이오 뭐 하는 회사일까요? 일신바이오가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삼성에서 바이오 산업에 뛰어들고 그러면서 삼성의 그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공장 신설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가 지금 공장 한 1조 7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사공장을 이제 신설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들에 관련돼서 바이오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바이오 관련된 장비를 유일하게 납품하는 회사다라고 삼성바이오에 납품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삼성의 바이오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도 부분들 일신바이오일 거고 지금 독감 백신 얘기가 좀 했어요. 근데 독감 백신 얘기를 했는데 독감 백신을 접종하시고 나서 문제가 발생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상관관계를 다 밝힐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그거랑은 상관없을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한데 이제 사람들은 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불안감을 좀 갖고 있죠.
우리가 이제 백신들이 좀 상온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이런 부분들에서 과연 이걸 접종해도 될까, 폐기 처분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논란도 많았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경남 창원에서 또 70대 남성분이 독감 백신을 접종하신 이후에 사망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사고들이 좀 있었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10여 명 정도 이렇게 1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즉 이제 콜드 체인 문제 이 부분에 따라서 초저온 냉동고가 부각이 될 수 있다. 바이오 부분들에서는 이 백신이나 뭐 약품이나 이런 것들, 원료나 이런 것들이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온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극저온에서 초저온에서 보관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 일심바이오라고 하는 회사가 이 생명과학 장비 쪽을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핵심 장비인 그 동결 건조기, 초저온 냉동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혈액 및 뭐 시약 냉장고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고들이 또 뭐 많은 이제 회사들에서 그런 다음 추가 사고나 이런 부분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심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모든 뭐 바이오 회사들뿐만 아니라 병원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데도 한 번 정도 뭐 오래된 그런 장비가 뭐 낙후되니까 오래됐거나 이러면 또 한번 교체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차트로 넘어가서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일심바이오 이전에는 한번 상승이 좀 좋았어요. 8월 달까지 상승이 상당히 컸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또 횡보를 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핵심적인 부분들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쫓아가기보다는 좀 눌림목 줄 때, 어제 좀 상승세가 있고 거래도 좀 나왔지만 어제 이제 한 16%니까 꽤 올랐죠. 하지만 오늘 그런 부분에서 눌림목을 주고 있는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말고 눌림목 줄 때 그럴 때 접근하자라는 부분들이고요. 이럴 때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이 거래량도 반드시 이렇게 전 거래일보다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눌림목 구간으로 우리가 정석적으로 좀 알고 계실 텐데, 요 오늘과 혹은 내일 정도까지 특히 5일선 정도, 이 5일 이동평균선 정도 터치하는 구간까지 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본다라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횡보하고 이렇게 자리 잡는 종목들이 일단 앞으로도 좀 연말까지 그런 식의 투자를 해야지. 이쪽 테마가 올라가 막 올라가니까 지금 막 잡아야 되나? 뭐 계속 오를 때 쫓아가서 사는 것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목표가 얼마 잡을까요? 딱 이제 아마 이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우리 김성남 매니저 성향상 이 정도 가격 잡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얼마일까요? 10,000원, 그죠? 10,000원. 10,000원 네. 딱. 왜냐하면 전 고점이 1,300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욕심내서 전 고점 무조건 넘어갈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쉽게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에서만 딱 대응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현금 만들고 또 다음 종목, 또 내일은 또 다음 주는 또 이제 종목들을 골라서 대응하면 되니까 그렇게만 좀 보시면 좋겠고요. 또 10,000원이라는 가격에 가면 항상 늘 걸려요. 이게 이렇게 세게 올라가다가 1,300원에 걸리죠.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10,000원이 되면 호가 단위가 달라지거든요. 10,000원이 되면 호가 단위가 50원 단위가 뭐 100원 단위 된다거나 또 5만 원, 뭐 10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때 호가 단위가 확 바뀌어버리면 프로테이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10,000원 넘어가면 보통 걸리는 자리가 10,000원 이상, 이제 1,200원, 1,300원에서 정말 많이 걸립니다. 거기서 차실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1,300원 정도까지 갔다가 걸리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그 정도 근처까지 가면 적당하게 이제 수익 실현하는 네. 부분들로 보고, 손절가는 이 자리가 깨지면 위험하다 하는 자리는 6,000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6,000원이 또 이번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만든 저점이에요. 9월 25일 저점이 6,000원이니까 그 정도까지 최대한 매수는 5일선 부근까지 좀 눌림목을 기다리면서 매수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는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자, 일단은 오늘 현재는 조금씩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내일에 대한 어떤 채권 발행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어제 뭐 모습과 좀 비슷하게 좀 땡기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는 있는데, 다만 여러분들 코스피 쪽이 그나마 좀 선방을 더
할 거고 네. 코스닥은 어쨌든 좀 어렵습니다.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코스닥 쪽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늘 언제라도 현금은 늘 갖고 계신 상태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올라와서 쉽게 현금 만들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현금을 조금 만들면서 주말을 맞이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은 1% 넘게 떨어지네요. 자, 오늘 김성남 매니저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